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판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다른 소리를 거의 안 하고 수업만 진행해 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 선택형 시험 혹은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된 건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따라오고 하시니까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 선택형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반복에 의한 암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의 요체는 이거예요. 단 한 번의 정확한 이해와 무수한 반복에 의한 암기. 그러니까 제가 공부 방법론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강사를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 이렇게 방법론, 그다음에 수험 합격 수기, 그다음에 무슨 뭐 몰입, 황농문 교수, 그다음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쓴 몰입, 이제 그런 류의 책들 이렇게 다 보다 보면은 이제 본질은 뭐냐면 암기로 가요. 근데 이제 바로 암기하라 그러면 이게 또 그냥 생으로 외우라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왜냐면 시험에서 엄청난 위력. 그러니까 암기된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되요. 근데 요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 모든 공부 방법론에 관한 책들이 이 반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는 그래서 3단계죠. 이해, 정리, 암기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외우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안 외워지는 거, 중요한 거 몇 장씩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죠. 2차 서술형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 거고, 요거를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이해. 그래서 이제 단 한 번의 정확한 이해와 무수한 반복에 의한 암기.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고, 요렇게 마지막에 암기하기 좋게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수업을 듣고, 아니면 시험을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요렇게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형은 요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내지 이제 뭐 사례형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저희 박도원 행정법, 배성주 헌법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서술형 시험은 써봐야 돼요. 이거 객관식하고 전혀 달라요. 써봐야 돼. 그러니까 보통 노장들이 이게 힘들어서 이제 잘 안 쓰다가, 눈으로 이렇게 반복하다가 들어가면 써지겠지. 안 써져요. 써봐야 돼. 써봐야 그럼 내가 어디서 이렇게 쓰다 보면 어디서 탁탁 막혀. 그 부분은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또 이제 막상 사례형으로 책을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이렇게 막 수업하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탁탁 이게 일러주잖아요. 뭐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뭐 적다, 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으로 봤을 땐 써질 것 같은데 써보면 안 써져.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처음 쓰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유시민 씨가 쓴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특강. 유시민 씨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잘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노하우를 여기서 다 풀어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그러니까 뭘 추천하냐면 좋은 글을 보라 그래. 그래서 좋은 글을 딱 보고 나서 그걸 흉내내다 보면 글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쓴 항소유유서로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 동아일보의 그 황호찬 씨인가 그분이 이제 그 동아일보 칼럼에 이렇게 실으면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항소유유서를 쓰기 직전에 봤던 책이 아마 토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자기 글이 좋아지는 책을 3권을 추천하는데 그게 박경리의 토지하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썼는데도 불구하고 글이 좋아진다. 이거는 책을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무튼 근데 저희는 뭘 흉내내면 좋겠어요? 판례를 써봐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써져. 그러면 이거 판례를 놓고 중요한 판례 그걸 한번 그대로 한번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거 가는데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판례도 좀 그렇다. 그러면 판례는 문장이 좋잖아. 그 완전히 훈련된 그 법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모의고사들 볼 때 그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답안.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범 답안도 정말 허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막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인데도 허접해.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야, 이렇게 허접한 게 모범 답안이야? 그럼 나도 겁내지 말고 써보면 되겠구나. 근데 쓸 때 이제 판례로 이제 필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보고 이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유시민 씨가 표현의 기술이랑 글쓰기 특강에서 말한 건데 짧게 끊어 쓰라고 그래. 왜냐면 길게 쓰다 보면 내가 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글에 어떻게 막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가고 글 흘러가는 대로 가게 돼요. 그건 이제 써보면 아는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짧게 끊어 쓰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제 겁이 좀 이제 없어지는 단계가 와요. 이제 그때 이제 판례처럼 이제 길게 느렸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서술형 시험에는 써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겁이 없어야 돼. 특히 노장들 이거 안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극복하려면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NC생 분들 써봐야 돼요. 그리고 겁먹지 말고 모의고사 볼 때 책 펴놓고 막 써. 괜찮아. 창피한 건 그냥 그때 창피한.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창피하든 말든 그 책 펴놓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 같은 경우는 300 같은 교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암기장들 이렇게 좀 뭐라나 이렇게 좀 정제돼서 나오니까 그런 거 하나 자기 눈에 맞는 걸로 하나 딱 잡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써보는 연습.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써보면 돼. 그래서 헌법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목에 다 통용되는 거니까 써봐요. 그 다음에 아까 선택형, 그 다음에 그 객관식에서는 그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걸 통으로 다 외워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10회독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오지선다에서 5개 질문을 다 완벽하게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2-3개 딱 좁혀서 그 선명한 걸로 이렇게 이거 X가 선명하면 나머지 4개 질문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답을 맞추는 거는 중요 포인트.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하고 새롭게 신작 문제 몇 문제 하는 거니까 기출을 선명하게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복, 이해 정리 반복. 자, 그게 수험 공부의 요체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과목별로 한두 개씩 더 맞아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과목별로 한두 개씩 더 맞으면 그냥 붙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아니면 공무원이 돼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률로. 그래서 지방자치법 2조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2항에서 시, 군구 그 두 종류로 딱 하고 있죠. 그다음에 118조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자, 의회의 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라고 하지 않고 선임 방법이라고 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도 보면 판례에서 이제 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기본권이냐?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기본권인데 여기서 선거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기본권인가에 관련된 최근에 변경된 판례.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은 중요해요. 중요 부속법률이고,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꼼꼼하게 지방자치법을 해설을 했죠. 그거는 특히 이제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한 걸 꼭 들어보세요. 왜냐면 요 지방자치법 해설을 제가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해설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방자치법이 너무 중구난방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헌법에서 강의한 걸 들으시고 조문을 이렇게 분설 169조님 170조 171조 172조 너무 헷갈리는데 그렇게 딱 줄기를 잡고 지방자치법을 정리하셔요. 지방자치법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판례. 자, 헌법상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자, 헌법상 지방자치권이 기본권이에요? 아니면 제도 보장이에요?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게 이제 통설 판례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지방자치권 이게 자, 지방자치제의 본질. 자, 이거 이제 권영선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권영선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책이 개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쪽에서 어떤 개념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굉장히 깨끗해. 정의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주요 개념들 이제 김학성 교수님 책이나 성남인 교수님 책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가져오는데 깨끗해서 그래요. 자, 지방자치권의 본질. 국가 성립 이전부터 지역 주민이 보유해온 고유 권능이라는 자치 고유권설. 요게 이제 기본권이라고 이제 좀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가 하면 국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위임된 권능이라는 자치권 위임설. 두 개의 견해로 나뉘는데 제도론적 관점이라 본다면 자치권 위임설이 타당하다. 이게 이제 통설이고, 그럼 자치권 위임설 이게 제도론적 관점이라면 법적 성격과 관련 견해가 달리는데 자치고유권설 또는 제도 보장 요 두 개는 아닌데 자치고유권설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개인이 국가에 가지는 천부적 자연권과 같은 권리라고. 그러니까 자연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소수설이고 실제로 이제 칼 슈미트가 이제 주장한 제도 보장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는 역사적 전통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본질 내용을 입법에 의해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본질 내용을 딱 규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자치고유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한 견해할 수 없으므로 통설이 제도보장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도보장설로 접근해 들어갈 때
111조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형성. 그래서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도 보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권 침해 여부로 판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도 보장. 그래서 본질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안 됐는지 여부. 그래서 입법 형성권을 중시하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에 관한 사항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 패치 분합이 뭐야? 자, 패치 분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에 따라 구역의 변경. 자, 아까 제도 보장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패치 분합에 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지역 곳권의 보장 문제이나, 그 원래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뭐 신설 또는 폐지에 따른 구역, 지방자치단체 뭐 거기 내부의 어떤 제도 보장의 문제인데, 요걸 하게 되면 패치 분합하게 되면 뭐야? 대상 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뭐 인간다운 생활 공간에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특히 거주 이전의 자유, 선거권이 다 막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공무 단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 수거권 및 환경권을 침해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이 이제 이게 변경됨으로써 내가 이제 특히 뭐 선거권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하다가 갑자기 커지게 되거나 막 이러면 선거권이 막 영향을 받게 되냐.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패치 분합이. 그러니까 왜 그래? 원래 제도 보장이면 기본권과도 관련이 없지만, 그러니까 패치 분합으로 인해서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판례 처음 나오고 나서 엄청 시험에 많이 났었죠. 그래서 패치 분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권 곳권의 보장 문제이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죠.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자, 피청구인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지방선거 비용을 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자, 지방선거사무는 자치사무예요. 자치사무. 뭐 기관유인 사무 뭐 이런 건 아니냐. 자치사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기관이 맡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원칙으로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특히 무슨 자치사무는 이 사건의 경우같이 선거 사무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거잖아. 중앙기관이, 그러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비용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게 맞죠. 왜냐? 자치사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왜? 자치사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자,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 자치단체 구역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죠.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일단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자치권한이 인정이 돼요. 그럼 매립되면, 거기를 매립하면 법령에 의해서 경계 변경이 없는 그 매립지는 당의 지방자치단이 당연히 편입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한이 미치고,
그 매립지도 당의 관할구역에 당연히 편입되고. 자,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자, 종래는 어떻게, 여기 이제 변경된 판례인데, 종래는 자,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것이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위치에 그어졌는지에 관하여 어떤 필연적인 논리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도서관의 소속을 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그냥 그어졌대요. 종래. 그냥 주목구구주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우리 재판소가 이 결정 견해를 달리해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온 2004년도 이 결정을 변경. 너무 주목구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했냐면, 자,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면 돼. 불문법이 존재한다면. 근데 해상 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해상 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래는 이제 뭐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막 기준으로 이제 주목구구주의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서서 획정한다. 무슨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관할구역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하는 구지방자치법이 사전적 일반적인 포괄 감사권인지. 자, 요게 463페이지 한번 463페이지 보시면 제가 필기해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필기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포괄적 감사권, 그래서 합법성 플러스 한목적성 감사 가능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제한적 감사권, 위법성 감사만 가능, 이렇게 필기를 제가 해드렸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감사원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법령 위반 사항으로 한정. 그래서 다시 보면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포괄적 한목적 감사가 인정되므로 국가의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 일반적인 안 되고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의 해석함이 마땅하다. 자, 거기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정 중앙행정 기관이죠. 감사원이 아니라. 근데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뭐 이렇게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 법령 위반 행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나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행자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이죠.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반
행위 있으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 자, 그래서 앞에하고 같은 원리예요. 근데 중앙행정부 감사 그 안정부 장관 등이 감사 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감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거의 모든 자치.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 자, 아산시가 청구인이에요. 아산시가.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쟁의를 청구하는데, 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경부고속철도 제4-1 공구역의 이름을, 자, 역의 이름을 천안 아산역, 괄호 열고 안양 온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자, 권한쟁의 심판의 이 처분성은 좀 폭넓게 인정이 되죠. 자, 우리 교재 505페이지. 자, 504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3번. 자,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에서 당당처 침권기로 제가 기억을 해두시라고 하고, 동그라미 3. 자,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거기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모든 법적 행위와 단순한 사실 행위, 대외적인 행위와 대내적인 행위, 그리고 개별적 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의 정리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광의의 공권력 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행위 막 이런 것도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인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 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광의의 공권력 처분 이런 게 그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우리 영토고권은 앞에서 했었죠. 어디 됐어요? 2조. 아니 3조. 보시면 28페이지 교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서 1. 영역이란 국가의 영토국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공간. 그래서 각주 10번 보시면 영토국권 개념. 영토국권이란 영역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하고 영역 내의 인과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말한다. 자, 그런 영토국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서 이렇게 인정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논의예요. 자,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 촉구가 부적법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토고권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자, 먼저 고속철도의 건설이 고속철도의 명칭 결정 이런 것이 국가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어떨 것 같아요? 경부고속철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 국가의 사무겠죠? 단지 어디 지방자치단체 그럼 다 저마다 자기 사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속철도의 건설이라는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 이런 거는 국가의 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의 일단 사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이 영토고권이라는 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그 3조에서 제가 불러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청구인의 영토국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본안에 들어가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자, 그래서 자주 출제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영토국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국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